이게 이적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여적죄 아니에요? 보통 간첩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충성자금이란 단어가 대체 웬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러고도 이 패거리들이 용서가 되십니까? 자, 지금 이화영의 판결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내용들도 많지만 처음 들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한 충격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민주당 여타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을 꼭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입법을 시작한 듯 보여집니다.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도 당연히 유죄라는 건 뭐 이전부터 얘네들도 알고 있었던 것들이니까 사법부에서의 싸움은 본인들이 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 리스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차례로 전부 다 탄핵을 시키겠다. 여기도 보시면 대장동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이건태라는 사람이 표적 수사가 의심이 되면 영장을 기각시키는 법을 만들어내겠다. 여기도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 피고인이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수사 검사도 교체 요구를 가능하게끔 하는 검사 기피제를 만들겠다 등등. 지금 22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전부 다 이재명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악법들을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적 수사가 의심이 되면 영장을 기각하는 법이라던가 판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할 경우 처벌하겠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입법의 권한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성 그 자체를 훼손하고 침해할 가능성, 즉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즉 얘네들은 현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을 족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는 이미 이화영에게 중형을 내림으로써 이재명이 이 사건에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총 292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 동기에서부터 쌍방울의 800만 달러 송금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이 관여한 여러 가지 정황 등이 아주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결은 앞으로 기소가 확실시 되어 있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기소를 당할 이재명의 3자 뇌물 혐의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에 중요한 증거 그 자체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알까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또는 대사관, 유엔마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앵간한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자, 당시 대북송금 1년의 과정 속 북한 인사들과 했던 대화 내용이 이 판결문에 조금 적혀있는 듯한데요. 이것들이 상당히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2019년 7월 경기도가 주최한 필리핀 행사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송명철 북한 조선 아태위원회 부실장 등이 나눈 대화. 당시 북한의 송명철이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는 공항에 김영철, 최룡해 둘 중에 한 명이 나왔는데 이재명이 오게 된다면 둘 다 공항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백두산에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으로 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행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에 이화영이 좋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 100억 받을 생각이 기분이 좋아진 북한놈 하나가 이화영과 이재명 그리고 김성태를 들었다 놨다 한 모양이더라고요. 판결문에서는 또 이재명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등이 다 보고가 됐고 이재명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와 모순되지를 않아서 신빙성이 잇따라 재판부는 인정했어요. 2019년 1월 조선 아태위 경제협력을 맺을 당시에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전화를 바꿔줘 그 자리에서 이재명과 통화를 하게 했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도 했다라고 하고요. 같은 해 7월 방북비를 북한에 넘겼을 당시 이화영이 다시 이재명을 연결을 해줘서 저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재판부는 판결문으로서 전부 다 인정을 했고요. 자, 근데 상당히 우리가 분노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100억이 어디로 갔을 것 같냐고, 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고 북한 수뇌부 호위호식하고 김정은 배불리 먹이는 데 썼을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기사에 나와 있네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재판부가 다 인정을 하면서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불, 총 800만 불을 송명철 등 북한 측에 보냈고, 이 중 스마트팜 500만 불과 방북비 200만 불은 북한 측의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라 하는데, 방북비 200만 불은 그 조선노동당, 북한의 그 노동당 있죠, 거기로 전달된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기가 막힌 건 영수증이 없는 100만 불의 출처, 약 13억 정도 되는 돈, 그건 말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호남이란 애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거요, 리호남이 개인적으로 북한 상부에 충성자금으로 바쳤다라고 해요. 충성자금. 13억이나 되는 돈을 북한 김정은의 충성자금으로 바쳤다고.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손에서 탄생한 그 800만 달러 중 일부 100만 달러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김정은 호주머니에 충성자금이란 명목으로 바쳐졌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고서 슈바 어디를 무죄를 논하고 정치 재판이니 뭐니 나는 죄가 없다라는 옌병을 다 떨고 자빠져 있는지, 이게 이적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여적죄 아니에요? 보통 간첩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충성자금이란 단어가 대체 웬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러고도 이 패거리들이 용서가 되십니까? 이상하네. 나는 용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은 민주당 내도 있는 듯 보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라던가 친명 7인의 중 한 명인 김영진이라던가 혹은 박지원 의원이라던가, 지금 이 상태는 진짜 큰일이 날 상태. 근데 이 와중에도 이재명을 대표 연임시키려고 당헌 개정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로 민주당이 망함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 사람들에겐 개딸들은 새로운 수박이 나타났다, 쪼개버리자 이러고 앉아있고, 비난받을 일, 즉 이재명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일들을 왜 자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박지원,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에 이의가 있으며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며 대선 후보가 나중에 누가 될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꺼낸 친명 김영진 의원, 슬슬 민주당 인사들의 공개적인 반발이 피오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21대 국회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명이 많이 섞여져 있던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지금은 이재명의 본인의 공천으로 속가낸 상태에서 나름 이재명의 세상을 만들고 난 후의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21대보다 이재명을 바라보는 당원이나 의원들의 시각이 더 안 좋아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법부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이제는 그저 정치적으로 본인의 리스크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재명, 용서해선 안 되겠죠. 입법 독재를 시작하고 행정부 수장 탄핵을 짓거리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고유 권한까지 터치하려고 하는, 여지껏 있었던 적 없는 악인 그 자체. 이번 주 내에 기소, 오늘 기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기소가 되면 과연 무슨 말을 짓거릴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